경기도 차베스 이재명 겨냥 나선 홍준표. 자,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직 외국 정상을 빗대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을 했었죠. 그 얘기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도 유례없는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면서 이 거덜난 나라를 더 거덜내려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오게 되면 저는 참 상대하기가 쉽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우리 당에서 이재명이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이가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김은미 기자. 어제도 이 소식 김은미 기자가 전해줬죠. 네. 자, 이 경기도 차베스라는 홍준표 의원의 비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반응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 이 두테르테란 비판을 받고 발끈했었던 홍준표 후보가 똑같이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한테 우고 차베스다라고 이게 빗댄 것도 참 재미있는데 그 후에 벌어지는 양상도 지금 판박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이건 외교적 결례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베네수엘라는 우리 수교국이다. 그런데 이 국가 수반이 되고자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서서 제가 곧 말씀을 드립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 홍준표 후보한테 두테르테다라고 이게 빗대서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땐 뭐 물론 다른 대선 주자긴 했습니다만 장성민 후보가 아니 우방국인 필리핀 대통령을 비하했다. 이거 외교적 결례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같은 당 안에서 뭐 같은 당 안에서 이것도 여야 간에 이게 좀 양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외교적 결례다라는 이후 전개까지 상당히 좀 양상이 판박이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에 이어서 차베스까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외국 정상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박을 들은 홍준표 후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아주 당당한 태도로 이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뭐 기껏 한다는 반박이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 얘기인 거냐라고 맞섰습니다. 이 경기도를 망치고 이젠 대한민국을 거덜내려고 이 우고 차베스의 무상 포퓰리즘이랑 똑같은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더 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너무 당당해서 마치 공격을 해주길 기다렸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 홍 후보 이 외교적 결례란 이재명 지사 측의 비판에 하나 더 얹었습니다. 이 잘못된 인성으로 가족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좀 지적을 한 건데 이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형수 욕설 논란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얘기가 참 많잖아요. 자, 이걸 보는 경쟁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볼까? 참 궁금하네요. 네, 윤석열 예비 후보,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요, 결국 역선택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목소리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잘 보면 상당 부분, 홍준표 후보의 지지의 상당 부분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을 분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 역선택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로부터의 지지다. 네, 윤석열 캠프에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여당 지지자인데 야권 후보 중에 나는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좋아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다. 여론조사 자체를 깎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는 대부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로부터 나온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현상은 첫 경선 결과가 나오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은미 기자. 어제 이제 민주당 경선 주자들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홍준표 후보 상승세가 화제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발언에서 홍준표 후보가 언급이 됐는데요. 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2위 주자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면 이 홍준표 후보는 1위를 거의 뭐 바짝 따라붙었고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지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약간 희망 섞인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제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 국민의힘 봐라 이 윤석열이 추락하고 홍준표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 흠 없고 당당한 후보여야 본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 유권자들의 판단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내가 바로 흠이 없고 당당한 후보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사실 뭐 윤석열은 흠 있는 후보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역시 흠 있는 후보다라고 지금 이 한꺼번에 두 명을 끌어내린 건데 이낙연 후보 어제 분명히 이 네거티브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유권자들 이 발언 네거티브로 판단할지 안 할지 직접 판단을 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동석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이제 정책 발표회가 있었어요. 지난달이죠. 첫 번째 정책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초등학교 학예회 같았다 이런 혹평을 내놨었어요. 혹시 어제 정책 발표회는 어땠어요? 네, 국민의힘 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모여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상당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후보자들은 꾸벅꾸벅 저렇게 조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 졸아요? 네, 행사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자리를 뜨는 후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조차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유승민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유치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라고 후보들끼리 검증할 방법도 없다. 즉 재미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한 건데요. 하지만 이걸 역으로 활용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바로 안상수 예비 후보였는데요. 지휘봉을 잡고 연단에 올라서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도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들의 토론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휘봉을 잡은 모습이 굉장히 현란한데요. 저런 걸 이미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요, 향후 토론회 일정도 마련돼 있다. 선관 입장에선 정책 설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어제 이제 민주당 토론회도 그렇고 국민의힘 정책 발표회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여야 경선 국면이잖아요. 네. 이 국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떠야 되는 게 이런 행사들인데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그 민주당은 그동안에 비슷하게 자꾸 토론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통 좀 식상하죠. 질문 답이 뻔해요. 다. 저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고 국민의힘은 애당초 토론회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정견 발표회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회라고 어느 의원이 그러는데 저는 학회도 아니고 봉숭아학당 같아요. 아이고. 봉숭아학당 보면은 다 각자 자기 일 하잖아요. 예, 발표하는 사람하고 조는 사람 졸고 또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 먼저 가버렸더라고요. 지난번에 1차 정견 발표에도 자기 발표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가 많아서 토론회를 제대로 못한 거는 좀 해주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는 잘 하겠죠. 한데 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면은 그래도 각오도 있고 포부도 있고 정권 교체를 꼭 이루겠다는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만 하고 다들 딴 거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데 지금 태도가 안 된 거죠. 태도가. 예,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런 점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뭐 발족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비난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더 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토론에도 좀 활기 있게 좀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저 TV 방송에 PD라도 좀 같이 섭외를 해가지고 좀 흥행 좀 되게 좀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김은미 기자, 짧게 국민의힘 관련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죠.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이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면접 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면접관이 진중권 전 교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진중권 전 교수 사실 여야 안 가리고 쓴소리를 하는 그런 인물인 건데 이 국민의힘 내일부터 이 대선 경선 후보 이 면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진중권 교수가 말씀처럼 이 면접관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틀 동안 시행되는 이 면접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또 이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이 실시간으로 이 달리는 댓글, 이 댓글로 질문을 받아서 즉석으로 이 후보들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약간 예능스럽기도 한데 이 약간 이 시청자, 뭐 유권자들의 어떤 가감 없는 질문이 바로바로 이 후보들한테 던져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진중권 교수가 면접관으로 참여한다니까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 내일하고 모레 상당히 좀 긴장을 할까요? 참 궁금합니다.